안녕하세요. 이번 주 의료 AI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설의 구조인데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병원들의 재정이 압박받는 국면에서 AI 도입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없을수록 효율이 필요하고 효율은 AI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엘에서 AI 1000개 도구로 올해 10억 달러 이상 비용 절감을 노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들과 템퍼스 AI 소식 빠르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재정 압박 국면인데 비용이 없을수록 AI가 필요해진다. 26년 주요 의료 AI 트렌드라고 합니다. 26년 하반기 헬스케어 섹터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구조적 흐름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AI의 필수화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OBBBA 본격 시행과 재정 압박. 25년 7월 4일 최종 서명된 OBBBA의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이 26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10년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이 약 8,400억에서 1조 달러 가까이 누적 삭감되는 구조로 이미 발효된 법안이 병원 생태계에 재정을 옥죄어오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무기가 됐다고 합니다. 의료 AI가. 지방 중소병원들은 예산 압박을 받기 시작했으나 대형 보험사와 거대 병원 체인들은 AI 도입을 통한 비용 통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요. 일단 많이들 아시는 유나헬, AI 기반 공정 효율화를 통해 올해 10억 달러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CA 헬스케어, AI 주도 시스템 도입으로 약 4억 달러의 지출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취재에 따르면 유나헬은 현재 보험, 의료 전달, 약국 사업부 전반에 걸쳐 1000개 이상의 AI 애플리케이션을 실전 운용 중이며 26년 연내 AI 인프라에만 16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생성형 AI 챗봇 에이베리를 발표한 이후 유나일 주가는 53%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해요. 일단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반등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어느새 여기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 대비 65.59%가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다 망한다 망한다 했지만 역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게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이런 뭐 대형주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뿐 대마불사 형태로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는 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라든지 여러 본질, 기업과는 문제없이 뭐 오해와 이슈, 섹터의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을 그냥 조금씩 모아가고 투자에 놓은 거로 삼고 있습니다. 유나일은 어떻게 보면 본질에 대한 훼손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면은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본 사이에 어느새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라왔다. 버크셔가 팔았음에도 그런 거는 개의치 않죠. 시사하는 바로는 역설적인 매크로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병원 총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AI를 도입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마진을 방어하려는 수요는 폭발합니다. 의료 AI가 도입하면 좋은 기술에서 당장 생존하기 위한 지출 차단 도구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 AI의 액티브 팔로업 서비스나 나테라의 치료 불필요군 선별 데이터는 정확히 이 비용 절감 논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리스크로는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일부 지역 중소형 병원들은 AI를 구매할 초기 자본 예산 자체가 부족해 단기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대형기관 위주의 채택이 생태계 하부까지 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일단 대형기관 위주로 AI, 의료 AI가 좀 많이 도입되면은 의료 쪽에서도 AI가 진짜 필수가 되더라.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발전 속도 또한 올라가고 의료 AI에 대한 미래가 한 걸음 다가오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하반기에 이 OBBBA 조항 발표 이후 개별 병원들의 AI 인프라 투자 집행 데이터, 유나엘의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내 실질 AI 비용 절감 성과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서 성과적인 수치가 나온다면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 AI를 계속해서 도입하겠죠. 비용 절감에도 쓰고 쓰다 보니 좋으니 다른 의료 AI도 채택하고 그것도 쓰고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데이터가 필요해서 사다 쓰고 섹터 내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들은. 이제 다음은 나테라의 시그나테라 CDX 방광암 동반 진단 최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 아테졸리주맙을 방광암 수술 후 ctDNA 미세 잔존 질환, MRD 양성 환자의 보조 치료제로 승인함과 동시에 환자를 선별하는 나테라의 시그나테라 CDX를 동반 진단 기기로 최초 허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역사적인 마일스톤으로 볼 수 있냐?
최초의 혈액 기반 MRD 동반 진단입니다. 과거 환자 선별 없이 아테졸리주맙을 투여했던 임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 이번 임상에서는 시그나테라로 MRD 양성 환자만 선별해 투여하자 유의미한 생존 이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ctDNA 양성 환자군에서 아테졸리주맙 투여 시 무병 생존기간 위험비는 0.64, 전체 생존기간의 위험비는 0.5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시그나테라 MRD 음성 환자의 경우 보조치료 없이도 2년 전체 생존율이 97%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쓸 환자와 안 써도 될 환자를 가려낸 결과라고 합니다. 미국 내 연간 3만 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만 명이 근침흉성 방광암을 진단받으며 이 검사의 잠재적 대상이 된다고 해요. 타깃이 되게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0.64, 사망 확률이 36% 내려갔고 이거는 41%가 내려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망과 진행 확률이. 그리고 이 P값, 이거는 이제 운적으로 나올 확률, 우연히 이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0.47%, 이거는 이제 1.3%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사하는 바로는 동반진단 허가는 단순 급여 승인과 개를 달리합니다. 일반 급여는 검사를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는 보조의 개념이지만 CDX는 이 검사 결과가 수반되어만 해당 치료제를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강제적 프로토콜입니다. 나테라 입장에서는 대장암에 이어 방광암까지 처방 필수 경로를 장악한 셈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장암, 방광암, 암종에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테라가. 그래서 나테라가 좀 매력적인 의료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매일매일 주식 모으는 장기 계좌에는 이미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적하면서 이 매력도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좀 알아볼수록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괜히 드라켄밀러의 1픽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니까 제 영상은 그냥 투자에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성 환자의 97% 생존율 데이터는 보험사와 병원 입장에서 불필요한 고가 항암제 지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비용 절감 명분이 됩니다. 리스크로는 아테졸리주맙의 과거 임상 실패 이력으로 처방 의사들의 신뢰 회복에 단기적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환자가 아닌 ctDNA 양성 환자 풀로만 타깃이 좁혀져 초기 매출 상한선이 제한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닌 이 ctDNA 양성 환자 풀로만 타깃이 좁혀져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방광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유방암, 비소세포암, CDX 승인 신청 타임라인과 오는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될 방광암향 첫 실제 검사 볼륨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템퍼스 소식입니다. 자체 개발을 넘어 의료 AI 플랫폼 칩으로의 체질 전환,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템퍼스의 아테라 AI 전립선암 검사 임상 출시가 되었습니다. 5월 21일 템퍼스 AI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아테라 AI 프로스테이트 테스트를 플랫폼에 전격 출시했습니다. 클리어 인증 및 캡 공인을 받은 이 검사는 템퍼스 생태계 내에 외부 개발 디지털 병리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임상에 쓰이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환자의 임상 정보와 조직 생검 슬라이드 이미지를 멀티모달 AI로 종합 분석해 전립선암 사망 위험도를 개인화된 수치로 추정해냅니다. 미국 내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타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인 BMS와의 5개 공동 임상 프로그램이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넘어 알츠하이머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음이 이번 주에 재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호재는 진짜 계속 나와요. 지금 언제 좀 반영해 줄지. 인베스트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거기서 뭐 좀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캐시우드가 뭔가를 아는지 지금 공격적으로 좀 포지셔닝을 늘렸습니다. 공격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캐시우드는 템퍼스 계속 좀 딴 거 팔아서 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캐시우드 폼이 어떻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건 돈나무 캐시우드밖에 없습니다. 이 누나가 제발 뭔가를 해주길 우리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K 인베스트가 5월 11일 16만 3천 주 그리고 5월 15일 날 16만 2천 주에 걸쳐 주력 펀드인 ARKK와 ARKG를 통해 템퍼스 주식 총 32만 5천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서 다가오는 5월 29일 상장 후에 첫 인베스트 데이를 앞두고 감행된 대규모 선침의 성격이 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맞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템퍼스 이제 진짜 갈 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시사하는 바로는 아테라 AI의 출시는 템퍼스 AI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까지 템퍼스는 자체 알고리즘만 공급하는 개발사였으나 이제는 외부에 우수한 의료 AI를 탑재해 유통하는 의료 AI계의 앱스토어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화가 안착되면 이들의 전체 유효 시장은 다시 한번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산 압박이 심해질수록 검증된 알고리즘을 원스톱으로 공급받는 템퍼스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며 ARK의 매수는 인베스트데이에서 밝혀질 이 플랫폼 로드맵에 베팅한 것으로 좀 풀이되지 않나라고 좀 연결 지어 봅니다. 이제 의료 AI계의 앱스토어 OS를 자처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뭐 그렇게 씨알도 안 먹히죠.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연초 고점 대비 주가가 22% 눌려있는 구간에서 인베스트데이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연초 고점 대비 22% 눌려있는 걸 떠나서 지금 전고점 최고점 대비 지금 거의 50% 60%가 떨어졌는데 이걸 두고서 뭐 기대치가 높아져서 올라갔다? 사실 템퍼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갈 길이 멀기에 뭐 지금은 그냥 매집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기업은 좋고 계속 좋은 소식은 나오는데 이거 뭐 숫자로 뭔가 빠르게 찍혀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힘들고 고되지만 기다려 봐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템퍼스가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기다려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켓랩도 제가 4불부터 추적했는데 로켓랩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10불 갔다 다시 내려오고 막 20불 가고 30불 갔다가 폭락하고 거기서 뭐 이제 기업이 망하네 뭐하네 유증 나오면 막 물루캐시니 사기 스캠 기업이니 뭐 하면서 조롱을 엄청 받던 시기가 있어요. 팔란티어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다 견뎠다고 우리가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수익을 얻어야 된다. 100% 얻어야 된다는 거는 욕심입니다. 우리도 틀렸으면은 잃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잃고 손실보고 손절하는 시장인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요? 근데 이 템퍼스 본질, 의류 AI 섹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 봐야지. 이 고난의 행군을 잘 거쳤을 때 우리에게 보상만 좀 잘 떨어진다면 오케이일 것 같은데 사실 말아 올릴 때 이미 위에 시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본전만 오면 나간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오버행을 어떻게 뚫고 올라갈지 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뭐 투자자의 숙명이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의료 AI는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해요. 우주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미래처럼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아픕니다. 그거를 돌봐줄 수 있는 의료의 AI가 포함되면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료와 AI가 만나서 이 지금 구닥다리, 이 보수적인 의료 쪽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는. 그래서 뭐 헬스케어 섹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사람이 이제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고령화는 뭐 전 세계적인 이슈고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고령화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고령화 많은 표를 노려서 여기에 뭔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밑에는 표가 적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뭔가를 퍼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꼭 의료 헬스케어는 무조건 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손실을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은 이미 끝났고 사실 의료 AI가 이번 주도주로 나간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고 다음 주도주 아니면 다다음이라도 의료 AI 섹터에 바람이 불면서 섹터 밸류가 좀 리레이팅 되는 주도주로 올라서는 그런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되게 놀라웠고 그럼 의료도 언젠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희망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발표 내용이 예상치에 미달할 경우 이거 하락 크게 나올 거예요. 아마 들고 있던 사람 많이 던질 거라 여기에 뭐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인베스트 데이를 열었잖아요. 기대감을 키워놨으니까 여기에서 뭐 없으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템퍼스 인베스트 데이 때 오피셜 리포트, 장기 매출 가이던스라든지 계획자 전환의 타임라인, 파운데이션 모델 완성도, 외부 플랫폼 수수료 전략 구조 등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제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나테라 소식 이어서 봐볼 텐데 앞에서 다룬 시그나테라의 CDX의 승인은 나테라의 장기 생존 논거를 완벽하게 지탱합니다. 나테라의 이제 독점적 동반 진단 파이프라인을 보자면은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 비소세포암이 있습니다. BMS 옵티보 연계 시그나테라 CDX 승인 낙인 완료. 방광암에서는 로슈 티센트릭 연계 시그나테라 CDX 신규 획득. 유방암 비소세포암에서 현재 CDX 품목 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나테라가 이 암종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적 같은 거 보면서 이 성장성 같이 확인하면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나테라를 향한 시장의 핵심 질문은 단기 적자를 유료 검사 볼륨의 폭발로 상쇄할 수 있는가였는데, CDX 암종이 하나씩 추가된다는 것은 의사의 선택이 아닌 처방전 자체에 강제로 이름이 바뀌는 구조적 볼륨 증가 시스템이 구축됨을 뜻합니다. 1분기 온콜로지 검사 볼륨이 전년 대비 54% 가파르게 성장한 상황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보험사들이 대대적인 AI 비용 절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국면은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걸러내는 나테라에게 가장 우호적인 것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테라는 이제 검사 100만 건도 돌파했죠. 최초 돌파했습니다. 리스크로 보자면은 로슈 티센트릭의 과거 전체 임상 실패 이력으로 인해 보수적인 처방 현장의 초기 도입률 확산 속도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차기 타켓인 유방암 및 폐암, CDX 서류 제출 진척도 확인과 26년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 내 방광암 매출액 첫 분리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 좀 다가가봐야 실적 정해지는 거 아시죠? 날짜. 예상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보자면은 비용이 없을수록 AI가 필요합니다. 생존 필수로 격상되고 있는 의료 AI인데, 이번 주 의료 AI 섹터의 변화를 요약해보자면은 의료 AI가 있으면 좋은 기술에서 돈을 아끼기 위한 생존 필수품으로 리포지셔닝 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FDA가 시그나테나 검사를 방광암 처방 가이드의 필수 관문으로 못 박았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1000개가 넘는 AI 도구를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실제로 아끼고 있음을 공표했습니다. OBBBA 법안에 따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본격화되면서 병원들은 이제 AI를 통한 효율화 없이는 마진을 방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거시적 흐름은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나테라는 CDX라는 강력한 규제적 족쇄로 처방 프로토콜에 침투했고, 템퍼스 AI는 최초로 외부 고성능 알고리즘 유통을 시작하며 종합 의료 AI 플랫폼으로서의 TAM 확장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 모두 병원 비용 절감 압박이 거세질수록 시장에서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증폭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템퍼스 투자자들은 5월 29일 개최될 템퍼스의 상장 첫 인베스트데이로 향하는데, 장기 가이던스와 흑자 전환 로드맵, 외부 플랫폼 수수료 전략 중 단 하나라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숫자가 제시된다면 의료 AI 섹터 전반의 멀티플 상단이 통째로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눌렸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시금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없으면 이제 한동안은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년도에만 다룬 템퍼스 호재가 진짜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뭔가 연결해줄 그런 무언가를 좀 인베스트데이 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기대 반 걱정 반이어서 좀 빨리 뚜껑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번 주 확인하겠죠. 근데 또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베트남 푸꾸옥으로 여행을 다시 한번 갑니다. 저번 여행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금 가는데, 그때는 이제 3월,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프트웨어 사스포칼립스 뭐 그런 억가와 함께 이란 전쟁이 극에 달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 쉬었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고 심적으로 불편했어서 다시금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 좋았고,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면은 빠르게 추려서 올리겠고, 영상을 못 올리면은 게시글로라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료 AI 섹터 투자하시거나 템퍼스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